뭔가 좀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계획에서 달라지고 있는 게 보이나요? 이게 2018년도에 장애인 정책국 원래에 장애인 정책국 저기 보시면 2018년도 안 있죠. 복지부 전체 예산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 정책국 일반 회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죠? 2018년도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정책국 일반 회계에 2018년도 한번 보실래요? 얼마로 되어 있죠? 2216794조. 이게 2조 2천억입니다. 거기에 가장 높은 예산이 뭐죠? 활동지원이에요. 1위를 먹었어요. 2017년도에는 1위가 아니었는데 왜 이게 1위를 먹을까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의 복지부의 총 26개 중에 3가지 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따지면 그게 80%인데 그게 활동지원이 30%를 먹고 있어요. 이 비율이 장애 등급제 개편, 내년도 개편에 따라서 이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지금 이 하나의 전략적 단계는 이것을 더 뚱뚱하게 더 많이 하자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활동 지원 서비스가 많이 아니라 그러면 24시간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24시간을 주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활동보조 24시간을 활동지원 24시간 인정하나요? 안 해요. 서울시는 100명이에요. 전국적으로 시자체에서 401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복지부는 401명의 중증장애인들에게 24시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4시간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점수조사표가 바뀌면 지금 하루 최고 14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인데 16시간으로 늘어나요. 2시간 올려줘요. 나머지 8시간은 죽어도 안 하겠대요. 밤에 혼자서 자야 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인정 못 하겠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지금 복지부랑 우리랑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과제이긴 한데 저희는 이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4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로 짜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활동보조만 다 받냐? 라는 질문이 안 생기나요? 별로 질문이 없구나.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이런 거예요. 대략 2007년도에는 1조 9천억이고 2018년도에는 2조 2천억인데 이게 작년 대선 때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자료를 저희가 했는데 대략 지금의 5배는 늘리자라는 게 정부랑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략 저쪽에 보면 사회 서비스 예산이에요. 저기 20년이 아니라 22년으로 잘못 표기된 건데 하여튼 문재인 정부 내에서 수용시설로 들어가는 거는 입구를 막아야 된다. 수용시설. 이제 더 이상 내년도에 장애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때 장애인 거주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의 서비스는 막힌다. 나온 건 있다. 그러면 지금 3만 명 가까이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사람이 지역사회로 나오는 거예요. 탈시설 정책에 의해서 내년도에 대략 한 130만
130명에 대해서 최초로 정부가 탈시설 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입구는 막히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없을까요? 역할을 안 하시려고 인력도 많이 늘어나겠죠. 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 전달체계가 재편돼야 된다 라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재편되어지는 인력들은 어떤 인력들일까요? 활동지원사가 제대로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어떤 거가 있는 거냐? 근로지원인 있죠. 잡코치 있죠. 노동적 경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아마 이 교육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새롭게 계속 제기될 거예요. 이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기존에 그냥 굉장히 임시적으로 파편적으로 되어졌던 이런 전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지고 좀 여기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편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저쪽 5조 수준으로 늘릴 때 가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생활교사들 문제 생길까요? 그죠?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같이 이야기되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쪽에는 5조 수준은 이건 장애인 연금 수준 늘리자는 거예요. OECD 평균으로. 이 정도야 되는데 10조 정도를 저희는 이야기하는데요. 10조를 가지고 사는데 10조가 과연 될까요? 지금 2조 2천억인데 이게 많은 것 치면 이게 겨우 OECD 평균이에요. 대한민국은 경제규모로 OECD 11입니다. 11. 경제적 규모는 됨에도 불구하고 OECD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또 복지부에서 나오는 전달체계의 이야기예요. 저 오늘째 장애인 등록하겠다 장애인연금 국민연금에서 하시겠죠. 쭉 보면 또 여기 보면 공단이죠. 국민연금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시군구로 가요. 주급자 결정해서. 여기에 이제 복지부가 장애를 등록하고 판정하는데 들어가는 공적 기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점수로만 되어져서 아까 나와서 내 점수 몇 점 받으면 활동 지원 몇 점 받는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더 필요한 것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어디서 반영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이게 과연 맞춤형 복지냐? 기존하고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에 맞춰졌다는 것, 저희는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쭉 보시면요,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 공간은 이거는 이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도 안 써도 내가 뭐, 이 정책 요구할 때가 있는 지금 뭐 자기 개발원일 수도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사회 서비스원일 수도 있고, 이거는 전달 체계의 문제인데, 일단 먼저 서비스를 다양화시켜라. 활동보조만 받고 뭐 중요한? 그죠? 주간활동. 내년도에 주간활동 대략 한 600억 규모의 예산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기재 심의 중이에요. 주간활동이 시범적으로 됐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주간활동의 서비스가 내년도는 본격 사업이 되는데 그게 딱 이겁니다. 발달장애인 4명에 1명의
지원교사와 2명의 보조교사가 따르는 세팅이에요. 이런 방식의 이 발달장애인이 낮에 주간에 활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게 공식적으로. 재활치료 많이 있죠, 그죠? 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줘라라는 거고, 보조기구 줘라, 자립주택 주거 서비스예요. 네, 주거 서비스. 거주시설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집을 주거 서비스로 줘 선택하게 해라. 그래서 이것들을 서비스를 다양하게 해서 이 장애인이 자기가 선택하게 해주라 하는 겁니다. 4시간만큼. 이 선택이 가능하게 하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가위탁 이런 방식으로만 있으면 안 되니까 공공적인 것들도 좀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NGO에서 하는 거나 장애복지관에서 하는 거나 공적인 것들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활동보조 서비스 같은 경우 공적기관에서 하나요? 안 하죠. 100% 민간위탁이에요. 대략 20% 정도는 그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에서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가 1만 개까지는 아니지만은 시작됩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라는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노동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작보치 지원 고용 아시죠? 이것이 현재 수준에서 2배 이상 늘어날 거예요. 현재 수준에서. 이건 노동 영역이에요. 문화 영역의 발달 장애인의 영역들도 굉장히 의미 있게 늘어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장애 등급제와 관련되어진 그는 서비스는 복지 서비스만 이야기했어요. 그죠? 평생교육 이쪽도 아마 굉장히 많이 인프라가 구축되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뭐 많이라는 말은 이제 겨우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와서 내가 일자리로 참여하고, 아니면 일자로 참여하지만 소득을 보장받고, 아니면 집에 부모님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24시간을 짤 수만 있다면 가족들하고 따로 떨어져서 성인이, 그게 장애 등급제 폐지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평생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루에 오후에 4시간 평생교육 받고 싶어. 그렇게 가. 4시간짜리의 일자리를 갖고 싶어. 공공일자리. 해. 밤에는 어떡하냐? 밤에 같이 잘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고 자기 집이라면, 그것이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자립지원주택이라면, 그럼 굳이 시설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런 24시간의 서비스로 짤 수 있느냐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250만 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 중증장애인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특히 발달장애인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변화들에 맞추어진 현장에 준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 서비스를 줄 때 의료적인 손상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는가요? 여러분들,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척추장애인하고 손가락 3개, 지금 손가락 3개 잘린 장애인이 1급하고 6급이거든요. 차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애 등급제 폐지하고 이래서 손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려오는 모양인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그것만 봐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그것만 보고 서비스를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고 보게 될 겁니다. 등급하게 될 때. 예.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죠. 제가 장애 등록증이 있는데 그 장애 등록증에 1급이라고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공식 문건이나 증으로 등록증은 유지되니까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겠죠. 그런 것들이 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필요하냐 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축약시켜서 이야기한 건데요. 대략 97개가 있대요. 97개. 대한민국에서.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좀 알았는데, 그러면 3급 장애는 제가 군대 면제가 되는데, 이 장애 등록증만 내면, 등록 상급만 내면 서류를 안 보거든요. 근데 이거 사라지면 그러면 어디까지 이거 서류를 받고 안 받고 이거 되냐, 이 국방부에서 머리가 골머리를 하고 있대요. 이런 것을 볼 때 기존의 손상을 보는 거는 그대로 유지는 됩니다. 아까. 근데 다른 거는 그렇게 보고 또 사회적인, 너는 집이 있니 없니? 너희 집은 뭐 계단이 있니 없니? 이런 것도 다 봐요. 너는 학교 다니니 안 다니니? 야학을 다니니 안 다니니? 야학이나 평균교육기관 다니면 점수가 몇 점 올라가는지 아세요? 활동보조 서비스로는 10시간을 더 줘요. 뭐 이런 사회적 환경도 다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등록할 때 의사 진단서만 필요했지 다른 건 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는 의사 진단서도 필요하지만은 등급을 안 매기고 그 정도에 의해서 기존의 1, 2, 3급은 중증도, 3, 4, 5은 경점으로 크게 구분 두게 하고, 중증도에 맞춰진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이 지원 체계, 종합조사표가 아마 진행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보장구가 필요하다 체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보장구까지 가야 되는데요. 보장구가 거의 저희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가 700만, 800만짜리인데 건강보험에서 250만 원 딱 받고 나머지 부담을 자부담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대로라는 거예요.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 이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활치료, 여기에서 재활치료에 여기 여러분들 물리치료 선생님 계시나요? 또 무슨 어느 치료 선생님 계시나요? 네. 뭐 이런 재활치료가 있잖아요. 바우처에서. 그죠? 이런 서비스가 다 재활치료 필요해. 그러면 재활치료 필요해서 어느 치료 이렇게 대상이 되면, 그러면 내가 그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게끔 이게 현장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변화 안 시키면 이 종합 체계는 그냥 종이 조각이죠. 그쵸? 그래서 그걸 안 되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하냐? 예산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제대로 안 넣고 이것만 조사하면, 야, 그럼 난 기존에 가가지고 진단서만 준비해가지고 흡수 받았는데 지금 가가지고 뭐 몇십 개 항목에다 다 이거 하고 이거 머리만 아프지 나한테 달라진 게 뭐냐? 뭐 이런 비판들이 생기는 거죠. 그 과도기 과정이 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쪽의 영역들은 굉장히 좀 많이 좀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 정도입니다. 영유아의 부모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동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일단 잘 모르고,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제가 부모님들 보지 못해서 아마 참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들도
아마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제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거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영유아에 대한 요 대책도 특히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준비되고 있다라고만 들었어요. 네.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그 자료나 그 지금 아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 국가 책임제 이야기하면서 준비되고 있는 전생의 영역을 두고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생의 영역에 대한 서비스의 변화, 그것도 복지부만의 변화가 아니라 문화, 노동, 교육, 복지 이쪽의 변화입니다. 고장님 저기 등급제 폐지가 네. 폐지로 인한 그 복지관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복지관의 대처 방안 뭐 등등 형태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등급제 폐지가 가져다줄 어떤 뭐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장애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 위치, 그리고 또 이 규모, 인력, 어떤 이 복지전달체계보다 막강할까요? 안 막강할까요? 아니요, 뭐 옛날에 뭐 고대 로마 앰프 뭐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의 장애복지관은 구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죠? 거의 후에 2개도 있는 데도 있고 시군구 단위의 전달 체계의 핵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가장 현장 조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원하는 거의 권한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한을 달라라는 거예요. 점수에 의해서 딱 떨어져 가지고 그것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복지의 가장 최선은 현장에서 이 사람들의 사회적 환경을 보고 이 환경을 보면서 이 서비스의 양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에요. 네. 대한민국은 그게 현장에 잘 없어요. 그냥 점수에서 딱딱 정해진 거를 전달만 하지 내가 판단하지 못해요. 그쵸? 장애인 당사자도 제대로 판단하고 해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죠? 딱 국민연금에 나오는 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 장애인을 만나서 인정점수 딱 하고 거기에 나온 점수에 의해서 배당받은 걸 갖다가 배치하는 것 이외에 하는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권한을 달라라는 거는 특별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활동보조 24시간이 필요한 건지 혼자 살고 있는데 내 친구 중에는 몸이 뚱뚱해요. 한 120kg 돼. 이 사람은 활동보조 1명으로 안 돼. 2명이 있어야 돼. 예? 그럼 2명 인정해주나요? 안 해줘요. 그런 경우 그 상황과 그 개인에 맞추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럼 자기 당사자 혼자 다 줄래요? 아니 공무원이 그것들을 할 수 있나요? 그쵸? 어딘가의 현장에서의 이 사람들이 결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것들을 판단을 한다면 그래야 맞출 수 있죠. 그래야 수요자 중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권한을 받은 곳에서 내가 그것들을 받게 되면 이 서비스 난 요런 서비스를 선택할래 라게 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완성될 수 있어야지만이 실질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못하냐? 돈 때문에 못하죠. 또 관료들이 또 잘 안 믿죠. 그죠? 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문제냐? 그럼 이미 여러분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제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변화시켜 나가자라는 건데 그 변화의 핵심이 현장 조직이라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지 저기에 세종시에 앉아있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저는 기대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는 됐나요? 제가 저 혼자만 떠드는 것 같아서. 네. 예. 아무튼 50분이 다 돼가니까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마 9월 3일 날 공개 토론이 되면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종합조사표나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좀 봐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좀 모순되든가 아니면 현장에 어떻게 다른가라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주셔야지 이 변화가 우리가 8년을 싸웠는데요. 8년을 정말 개고생해서 싸웠는데 그냥 점수화시키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조직 잘 되기 위해서 싸운 것도 전혀 아니에요. 31년의 장애인의 삶을 좌지우지했던 차별의 역사의 핵심이었던 그 문제가 좀 정말 잘 바뀌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사회 서비스 지원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고맙습니다.